자, 290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끊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단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행정처분 하면 저절로 기억나는 게 뭐죠? 정지나 취소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는 당하는 자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무한다, 청문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행정처분이다. 그때 자격 취소는 노래 제목이 뭐였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정지 사유는요, 이, 인, 설, 개, 금이 자격 정지인데 자격 정지는 기준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가 얼마? 6개월. 그 말은 뒤에 있는 두 놈도 6개월이다. 나머지들은 싸그리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행정처분인데 지금 수업은 290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만들어졌죠? 개업공인사는 등록한 자죠. 누가 했다?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줬으니까 이 자가 위반을 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업 들으셨을 때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이 무슨 뜻이죠?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 상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절대적 취소가 중요하죠. 3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절대적 취소가 아닌 걸 찾으시오, 또 절대적 취소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를 딱 알고 계시면 원래 만약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가 나왔다.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없다? 절대적 빼내면 나머지 상대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 업무 정지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다 알기도 안 쉽지만 알아놔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욕심내고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하단 기속적, 다른 말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1번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사망할 때 동그라미. 여러분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짓, 동그라미. 거짓 앞에 해당하는 허위 하나 적어 놓습니다. 3번 10조 1항 2호 내지 제6호 아무리 요란해도 끝에 줄 보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동그라미. 박스 내려와서 4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등록하면 사무소 할 때 동그라미. 여러분이 노원에서 등록하고 또 의정부 가서 또 등록했다. 이중 사무소죠. 바깥 발각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5번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속공인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그거를 옆에다가 이중 소속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고 동그라미.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도,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공인사를 하여금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정지, 동그라미. 자,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절대적 취소 중요하다 그랬죠. 노래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요. 또 다른 잡지 말고 허리만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되는데 이 사양 하는 게 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막 사약을 일정 주든지 이 절대적 취소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결이 뭐죠? 결격 사유 사망 해산 허위 리가 없었죠.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우리는 이중 소속이고 허리 만들려고 해놓은 거예요. 리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다. 이중 등록 사무소 농원에 등록하고 의정부에 등록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은 양도되어 1이 뭐였지요? 1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그러니까 1년에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스톱된다. 지금 이 말이겠죠. 그죠? 정이 뭡니까?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절취입니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 상대적으로 상대적 취소는 좀 덜 중요하겠죠. 근데 상대적 취소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건데 거기서 잘 나오는 거 특히 1번 줄 거 넣으셔야 돼. 등록 기준 미달은 특별히 잘 나와요. 다 했는 거지만 거기 쭉 내려가시면 9번 금지 행위 상대적 취소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 10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줄 것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까지 줄 것입니까? 그 줄 거 놓고 받고 옆에다가 슬러시를 크게 탁 이렇습니다. 여기서 숨을 쉬어야 그 조문이 해석이 됩니다. 받고 슬러시 딱 껐습니까? 다시 동그라미 업무 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면 상대적 취소인데 갈로 열고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 옆에다가 절대적 취소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보기보다 해석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옆에 제외에다가 절대적 취소. 자, 적어놓고 이제 주목해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고 1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줄 끊는 건 뭐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3번 받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받고 뭐를 다시 1번 더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질문한다고. 어디서 이해 안 된다? 받고를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줄 끊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3회 받았다라는 말은 업무 정지 받았어요. 1번 더 업무 정지 받아버리면 끝났죠. 그런데 이걸 과태료를 받았다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3회 받고 이 뜻이에요. 자, 4회분 받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보니까 업무 정지 과태료의 정지를 탁 받으면 이거하고 모양이 딱 같아지죠. 정지 3번하고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외한다라는 말이 뭐다? 절대적 취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 나온다? 상대적 취소다 이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제외한다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다? 정지 3번 받으면 일단 절대적 취소다. 그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다시 이럴 수도 있죠. 1년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3번 받는 모양이 정지 과태료도 3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지와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인데 만약에 정지를 받았다면 정지 과태료 정지면 정지가 3번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요거는 제외한다고. 절대적 취소 됐고 그 다음 정지 과태료의 과태료는 상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다시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 3번 받는 모양이 이럴 수도 있겠죠. 업무 정지 1번 받고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1년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뭐다? 상대적 취소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됐나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묻기를 정지 1번에 과태료 2번 받으면 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1번 더 받아야 돼.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자,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으면 뭐 해당됩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다시 한 번 더 정지나 과태료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정지, 과태료 받아도 정지 딱 받으면 뭐가 된다? 상대적 취소. 정지, 과태료 받으면 뭐다? 과태료가 되는 상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고에다가 숨을 한번 탁 쉬어야 된다고 지금. 됐나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다.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어쨌든 그림에서 업무 정지 3번 들어가면 절대적 취소예요. 됐죠?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인데 그거 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딱 잡아라. 단순하게 자기 걸로 딱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이거를 필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1년에 정지, 과태료를 받는 자가 1회 받을 수도 있잖아. 과태료 받고 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 받은 자가 정지나 과태료 받으면 또 상대적 취소예요. 과정 상대적 취소. 과정 이거를 밤새도록 그릴 수 있다고. 밤새도록 그린다니까 이거를 정신없이. 그죠? 또 어떤 교재에는 그걸 한 페이지 적어놨어요. 과과 더하기 정은 뭐 과과 정 더하기 정은 뭐 쓸데없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필기가 그리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것도 이렇잖아요. 이 과정과지만 이렇게도 받을 수 있잖아. 과태료 받고 정지 받을 수도 있거든. 이것도 1년에 업무정지 과태료 3번 받은 거잖아요. 이걸 밤새도록 적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싹 정리하면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정지 받으면 뭐다? 절대적 취소 됐고, 그 다음 1년에 과태료와 정지를 섞어서 3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인데 정지가 3번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로 제외한다. 됐죠? 그거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질문 들어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고. 그죠? 그럼 이해 안 되는 거 억지로 머리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논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못 넘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질문할 때마다 원래 되겠나 이래 걱정합니다. 원래 되겠나 이래. 그죠?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한 게 뭐죠? 정지 2번 받은 자가 정지가 3번 걸리면 절대적 취소예요. 됐죠? 그거 하나는 딱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된다고. 됐고 10번 이것도 잘 나옵니다. 개업공인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갈로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줄 끊어놓고 위반하여 마지막 줄에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요거 뭐다? 상대적 취소. 공정거래법 위반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상대적 취소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탁탁탁탁 집어나갔습니다. 다 또 수업 때 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내려가면 3번 등록 취소 절차 첫째 줄에 줄 거야 되죠.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청문을 해야 된다.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청문의 동그라미. 자, 그런데 감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결격 사유는 취소 사유니까 당신 결격 사유에 해당됐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고. 청문을 하고 당신 양도대여 했습니까? 1년에 업무정지 2번 받고 3번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딱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야 돼요. 적을 필요 없이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왜 없다? 죽었는데 니 죽었습니까? 이런 물어볼 일이 없잖아 지금. 그럼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걸 막 적으면 안 돼.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 스스로 의식을 딱 해야 되지.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자격을 취소하기 전에도 청문하라 그랬죠. 양도했습니까? 대여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키는데 여기도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어요. 왜 없다? 확정된 사실이잖아. 징역을 받아가 교도소가 있는데 좀 나와볼랍니까? 징역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보면 이건 감각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확정된 사실은 청문할 필요 없다. 넘어가서 등록 취소의 효과. 당연히 한 번 취소된 자는 첫째 줄에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간 못한다. 5번. 자,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하여야 한다. 셋째 줄에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납하여야 한다. 자, 밑에다가 위반시.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100만짜리 과태료만 보면 또 노래 불러야 돼요. 뭐라고? 이복의 문표 반납휴. 두 번째 반납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반납은 등록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자,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내려가면 2번의 첫째 줄. 업무 정지는 많이 내려도 얼마입니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줄 닦고 놓고 자, 업무 정지사 받는 사유 많죠. 1번부터 오른쪽에 얼마? 14번까지. 자, 전부 다 공부는 했지만 특별히 잘 잡아야 될 거.
거기 가면 10번 잡아봅니다. 자, 10번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11번 체크합시다. 11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2번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에 또 숨하면 확 쉬도록 슬러시 딱 꺼놓고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면 업무정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업무정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회 받고, 이 말은 업무정지 한번 받았고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뭐 해당될까요? 그래,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 없어. 업무정지 과태료 한번 받고 다시 뭐를 받으면, 과태료 받으면 6월에 정지 나온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다시에 숨 한번 탁 쉬어야 된다고요. 과태료 받고 한 번 더 받으면, 과태료가 들어오면 업무정지. 그 다음 또 14번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줄 거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번만 하면 뭐 나온다? 업무정지예요. 주목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거 연결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번 제재를 받으면 뭐다? 2년 이내에 2번 제재 받으면 상대적 취소 사유 됐고, 그 다음 공정거래법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제재는 뭐다? 6월에 업무정지.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다시 정하겠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볼 필요 없고, 이제 넘어가면 교재 297페이지 업무정지의 효과. 자, 업무정지의 효과 읽어나마나 뭐라고 됐겠습니까? 업무정지 동안에는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가겠죠. 2번 업무정지의 기준 일단 별표해놓고, 기준에 별표해놓고 셋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까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넘어갈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3번 왕별입니다.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왕별. 소멸시효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가 경과되면 3년에 동그라미 놓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행정처분은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 이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무정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업무정지는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1일 인장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6월 이내에 업무정지예요. 그럼 이 인장등록 위반하면 정지받는 사유인데,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인장등록을 위반했지만 그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적발이 안 되고 세월이 흘렀어. 흘러가지고 2005년 1월 1일 이제 5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5년이 돼가지고 중개사무소 지도 감독 나갈 수 있죠. 아까 공부하셨잖아. 어떻게 할 때 지도 감독 나간다? 거행할 때 감독할 수 있다고. 감독을 나가가지고는 자료나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손가락 펴놨습니다. 5년. 확인설명서 몇 년 보관? 3년.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5년치 가져와 보세요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인장등록 위반한 걸 이제 발견을 했네. 그럼 이게 업무정지 사유지만,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그래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알아들었다면 지금 업무정지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제도다. 그죠?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는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지만 만약에 위반한 사실이 취소되는 사유다. 이것은 업무정지 소멸시효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취소되는 사유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가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끝에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시험에 조심해야 될 거, 취소 처분은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라고 시험에 들어오면 틀린다. 이거 잡으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왕별을 그려놨는 겁니다. 이번에는 왕별 그리고 다음에는 작은 별 그리고 달 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용 파악해놔야 돼요.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반드시 그림으로 탁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니까 업무정지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 보다시피 이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데 기준이 많죠.
만약 이런 데서 문제 하나 싹 드러내면 사실 손 못 떼겠죠. 그런데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298페이지 재료의 기준 6개월짜리 찾았나요? 동그라미. 6개월짜리 일단 동그라미 해요. 네 번째 6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면 11번에 가 오른쪽에 6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12번에 6개월짜리 동그라미. 자, 감각적으로 6개월짜리 동그라미를 싹 하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점 얼마짜리? 자동으로 3개월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공부하기 좋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 기준이 다른 걸 찾아내라 이러면 이거 사실 손 못 떼요. 여러분들 이 많은 내용을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걸 어떻게 다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6개월짜리가 몇 개다? 4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6개월만 4개 딱 기억하시면 시험에 나올 때 6개월짜리 4개다가 3개월짜리 한 놈 넣고 기준 다른 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다시 3개월짜리 4개 넣고 6개월짜리 하나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내용에 여러분이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6개월짜리 4개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3개월이에요. 그렇게 따라붙어야 되지. 이걸 다 해나간다는 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가보면 299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 15번은 뭐 3, 6, 1, 2, 2 뭐 이상한 게 보이죠. 그죠? 그건 보지 마라 그랬죠. X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표는 안 봐도 돼. 그죠? X요. 그렇게 해주면 쫙 꺼야 돼. 쫙.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은 왜 안 보는가 하면 2016년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페이지만 보면 되니까 6개월짜리 결국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 4개만 기억하면 된다.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자, 지금 4월이니까 시험 칠 때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에 만약에 그 4개도 암기 안 하고 들어가는 학생, 아주 나쁜 학생. 그죠?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학생입니다. 완전히. 그죠? 한 달에 한 개씩도 기억 못하고 시험장에 앉아서 점수 받으려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지금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했다?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한 2개는 돼 있었어야 돼요. 6개월짜리 4개만 기억하라니까요.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자, 그리고서 나머지는 전부 얼마짜리다? 싸그리 3개월짜리.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일 밑에 가면 14번. 제일 밑에 가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까? 그 1개월짜리가 하나 탁 붙었잖아. 별난 놈이 한 놈 딱 붙었어요. 그래서 1개월짜리 옆에다가는 애교 적어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애교스럽게 하나 기억하자. 1개월짜리 하나가 있다. 그죠? 오늘 애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개월짜리니까 사실은 기준이 제일 약한 놈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애교스럽게 1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 전체에서 다 설명했는 거 뭐 6개월짜리 4개는 시험 때까지 기억합시다. 됐죠? 그거 체크해서 제일 이렇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99페이지 거기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것도 공부했는 건데 자 행정처분으로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아까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부하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뭐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 취소다 그랬고 이제 세 번째 행정처분 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데 감각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이 사람의 지정을 취소시키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취소되는 사유가 뭘까요? 하니까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거짓 앞에다가는 허위 적어놓고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운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사로 하여금 의뢰받지 아니한 물건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할 때 정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의 동그라미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해산의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해산의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거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였죠?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공부했던 겁니다. 자, 다시 확인. 허가 뭐지요? 그래, 허만 보면 허위 딱 따라오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운은 운영규정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일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시키겠다. 공부는 기억 좀 납니까?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입니다. 요거 기억 잘하라고.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만났는데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다고요?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보자 그랬잖아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됩니다. 이거 수업할 때 항상 전달했는 게 뭔가 하면 허윤정이가 해산했는데 집에 가다가 혼자서 유산했는가 출산했는가 헷갈리지 마라. 그까지도 이야기 해놨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다? 허운정해 이런 취소 사유. 자, 여기도 보면 취소하기 전에는 항상 뭐 한다 그랬죠? 청문하잖아, 그죠? 근데 요 내용을 파악했다는 사람은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걸 잡아내야 돼. 어느 거? 사망했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왜 없다?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되는 사유에 각각의 한 개씩의 청문을 안 해도 되죠. 이거 막 적는 사람은 아주 나쁜 학생입니다. 다 감각적으로 받아야 되지. 이걸 막 오는 청문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됐고 이제 넘어가니까 중요한 단어는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 찾았습니까? 별표 딱 해놓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효과의 성계 밑에 조문이 1, 2, 3이 들어오는데 그 1, 2, 3을 보기 전에 여러분 그림부터 이해하고 그림을 봅시다. 참 내용을 봅시다. 그림을 두 개 그리는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에 그림 그리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서 틀리게 그려놓고 또 그려놓고 집 가서 보지도 안 하면서 그죠? 잘 들어놓고 필요하시거든 시간 끝나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행정처분을 성계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A라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에 산다고 칩시다. 노원에 사는데 어떤 행위를 위반해가지고 취소될 사유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뭐죠?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죠.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취소된다니까요. 또 이때 위반한 사유가 인장 등록을 위반했다. 인장 등록 위반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럼 적발이 딱 됐다니까요. 적발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발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돼야 되죠.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내가 폐업해가 문 닫고 가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럼 폐업하고 가버리면 취소나 정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폐업하고 갖는 사람한테 뭐를 정지하고 취소합니까? 안 나와. 그래서 취소와 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 폐업을 하거나 가가지고 또 사람이 고개 조금 숙이고 조금 있다가 노원구에서 적발이 딱 되니까 폐업을 탁 내버리고 노원구 옆에 무슨 구 있죠? 도봉 있다. 도봉구에 가가지고 새로 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등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은 빨리 해야지 수수료 받거든 지금. 그죠? 그래서 도봉구에 가서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조문 해석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자기가 노원에서 폐업 내고 도봉구 가서 등록하는데 니 등록하지 말아 할 근거가 없잖아 지금.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고 영업을 여기서 계속 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 배우는 거 취소나 정지 받을 놈 있다 없다? 한 놈도 없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폐업 내고 옆에 동네 가가지고 새로 등록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적발된 자가 폐업하는 것은 자유다. 그죠? 그리고 다시 재등록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 자유다. 근데 재등록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등록한 자는 그 행위를 무한 것으로 보겠다. 성계한다. 법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딱 성계를 해서 이 사람이 재등록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재등록이 탁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할 일이 있었지요? 취소시키겠다. 정지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시키겠다. 이를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계를 하는데 더 중요한 말은 그런데 취소를 하되 3년이 지나면 취소하지 않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사람 폐업한 날이 3년이 지나버렸다. 원래 우리 오늘 배우셨잖아. 등록 취소가 된 자도 몇 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3년 지났으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자,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정지는 몇 개월이라 그랬죠? 6개월이니까 요거는 6개월만 지나면 안 해야 되는데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조금 붙여가지고 1년이 지나면 정지는 안 내리겠다. 이게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성계하는 제도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 A라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에 산다고 칩시다.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지. 그래서 업무정지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5월달 되니까 또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지. 자, 그러면 업무정지를 2번을 탁 받으면 이거 공부한 사람 있죠? 1년에 업무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로 가버려요. 그죠? 좀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딱 낸다고. 자, 정지 2번 받은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저기 폐업하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폐업을 딱 내놓고는 옆에 동네 뭐 도봉이라고 치자. 도봉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던 일을 빨리 해야지 수수료 받는다니까 지금. 그죠? 자, 재등록 들어오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고. 됐죠? 자, 재등록을 받아놓고는 10월 달쯤 되니까 드디어 또 정지 나왔어요. 이 사람 무슨 체질이다? 정지 체질이에요 지금.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정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봉구 등록관청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왜?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런 법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고.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간 성계한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는 걸 봐야지 저 법을 정리하잖아. 그죠? 하나 더 배우셨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받으면 한 번 더 받으면 업무 정지잖아요. 그리고 과태료 요놈도 1년에 몇 번 받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한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출제 문제인데 작년에 이렇게 물었어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OX. XXX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이 눈에 익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림 언제 그린다? 좀 이따 법 조문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딱 새기면서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중개사법은 제가 이게 고득점 효자 과목이고 여러분한테 지금 팍팍팍 강하게 심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눈으로만 쏙 보고 이해하면 안 되고 자기가 고려 한번 그려봐 똑같이. 그지? 그래야 그 내용이 들어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 익히셔야 된다고요. 자, 일단 법조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30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고 폐업 신고했다 그랬죠? 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뭐라 그런다?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기본적으로 승계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2번 이때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사에 대해서 39조 1항 그게 업무정지입니다. 조문은 알 필요 없고 업무정지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 과태료 동그라미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줄 거하셔야 돼요.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한다. 그 처분일을 이번에 시험에서는 뭐로 나왔다고요? 폐업일 하면 틀린다니까 지금 그림으로 봤잖아요. 폐업일 하면 X. 동그라미 3번 재등록 개업공인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38조 1항 2항 갖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동그라미 박스 1번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럼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정지고 취소가 다 끝나버렸죠. 근데 정지는 굳이 1년이 지나면 안 한다고 또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이 가면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 줄 거 놓고 해당되면 얼마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1년을 초과하면 제외한다. 그림으로 다 그렸습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뭐 고려하여야 한다. 줄 딱 꺼놓고 고려할 수 있다. 들어가면 X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번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 동그라미 놓고 행정처분의 성계는 준용한다. 별표 찍으셨습니까? 자,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A가 적발이 되니까 폐업하고 고개 숙이고 조금 있다가 재등록을 들어오면 성계한다 그랬죠. 그런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A가 개인이면 다행인데 A가 만약에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법인이다. 그럼 법인도 위반할 수 있잖아요. 위반해서 폐업했어. 그리고 재등록을 하면 그럼 법인에서는 누가 취소를 당하고 정지를 받느냐? 이 말은 법인의 누구에게 적용한다? 대표자에게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법인은 대표자가 적용받는다. 됐나요? 한 번 더. 이럴 수도 있어요.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적발이 되니까
폐업을 딱 내버렸어. 그리고는 재등록을 도봉구했을 때는 서울중개주식회사로 하는 게 아니고 강남중개주식회사로 이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재등록할 수도 있죠.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대표자는 적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한다. 상식이잖아, 상식. 한 번만 더. 지금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적발이 되니까 폐업했어요. 그리고 새로 재등록을 하면서 이면에는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공인중개사 하고 그 사람이 등록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똑같이 적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준용한다. 내려가면 6번 청문. 아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청문은 옆에 줄 거야 되죠? 사전에 하는 거다, 사후에 하는 거다. 사전 구제 절차다. 사전에 합니다. 그때 청문하는 대상 301페이지 상단에 갑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동그라미, 2번 등록 취소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3개 딱 찍고 나니까 공통점이 뭐다? 취소할 때만 뭐한다? 청문한다. 요거 잡아놔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봐요. 취소할 때만 청문하지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문은 그러면 정지를 내릴 때는 그냥 막 정지 확 내려버리냐? 그건 아니고 정지할 때는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줍니다. 내가 업무 정지, 자격 정지를 내릴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보시오. 의견은 받아주고 정지 내립니다. 청문하기 전에는 취소하기 전에는 뭐하고? 청문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이 각각의 한계씩 있더라고. 왜 있더라? 이거는 확정된 사실은 청문할 필요 없다. 됐습니다. 청문의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면 오늘 단원에 또 마무리로서 벌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역시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막 동그라미 치면서 가니까 사실 보기보다 양이 좀 많죠? 왜? 한 달치를 지금 몇 시간 만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들었던 게 벌칙입니다. 벌칙은 크게 2가지 공부했습니다. 형벌이 있고, 그 다음 뭐다? 질서벌이 있다. 이 2가지가 벌칙이고, 지금까지 곧 들으셨던 것, 형벌에는 3년 징역 얼마짜리? 2천만 원의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이 있습니다. 질서벌에는 2가지,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자, 이 단어는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합니다. 암기하면 점수 받고 안 하면 꽝이고, 그지? 특별히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단순 암기시니까 전부 암기법으로 따라갑니다. 이거를. 자, 3년에 2천만 원짜리가 제일 셉니다. 우리 법에서. 3년에 2천만 원짜리 하단.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자꾸 기억 좀 해봐요. 동그라미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3년에 2천.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금지행인데 넘어가니까 기억.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정서 동그라미. 니은의 직접거래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디귿의 마지막 줄.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것 3년 2천만짜리는 별도의 암기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금지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천인데, 자, 정서 직접 쌍방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금지행위 이런 거 했습니다.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 들어는 받는 것 같죠? 그게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에서 4가지 했으니까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2개만 보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암기법이 다 있는데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금지행위 4개에다가 2개만 붙이면 되니까 별로 안 만들었다 제가 이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3년 2천만 원짜리는 암기법이 없습니까? 이래더라요. 딱 보는 순간 공부 참 하기 싫은 사람이구나 이거 딱 느낍니다. 암기법만 있으면 해결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지금 거지. 혹시 이 자리에 또 그런 분 계실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것도 이야기면 암기법이 괜찮은 게 있는데요 하면 그것도 막 소개해 주시면 반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 없어요. 3년 2천만 원짜리 뭐라고요?
무등록, 거짓 등록,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입니다. 자, 이 형벌 중에서는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자, 양도의 동그라미. 그런데 그 1번이 이거죠. 여러분 1번이 7번하고 묶어보십시오.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1번하고 7번하고 쓱 갖다 끌어봐요. 7번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번에는 뭐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양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대여하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1번하고 7번 같은 놈. 자, 2번하고 6번을 한번 묶어보십시오. 2번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할 때 공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씁니다. 공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아닌 자가 쓰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그 2번, 6번하고 오른쪽에 보면 좀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11번이 같은 놈이에요. 11번 줄 거예요. 11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거기도 공 해봐요. 공. 1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 동그라미 놓고 역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년에 1,000.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말이잖아. 개업공사도 아닌 자가 개업공사로 하거나 또는 개업공사도 아닌 자가 뭐 유사명칭을 쓰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면 무조건 1년에 1,000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3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거나 두 개 사무소에 소속. 이중 소속이죠. 이중 동그라미. 그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4번, 5번이 똑같습니다. 묶어보십시오. 두 개 사무소, 4 동그라미.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되죠? 한 개만 둬야 되는데 두 개 주면, 두 개 갖추면 1년에 1,000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임시 중개 시설물도 같다 그랬죠?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도 1년에 1,000입니다. 8번 내려오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정보할 때 정 동그라미. 9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 동그라미. 10번 제일 밑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니은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여러분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죠? 협조행위 그랬어요. 협조 하나 적어놓고. 디귿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이에요. 금품 동그라미. 리얼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동그라미 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이 거짓된 은행 거.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을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노래 제목이 양양이사가. 여러분 양양이사라는 말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어요.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면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다. 전공이 아니다. 그죠? 잡았습니까? 자, 해놓고는 다시 확인. 양이 뭐죠?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 하여튼 등록증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이는 이중소속, 이중등록. 사는요, 사무소를 2개 갖추면 그때 사무소는 임시시설물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또 금지행위. 매매, 협조는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위에서 공부했고. B가 뭐예요? 비밀 준수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은요,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광고하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유사명칭 위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처음 들으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시험 칠 때까지만 말하고 딸토록 노래 부릅니다. 이 단원이 점수 따기에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양이 좀 많게 보이지만
이제 7, 8월 달이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 우리 교실이 초등학생 노래 부르듯이 제잘제잘제잘 외우도록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결석을 안 해야 돼요. 결석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양이 많은 것이 보이지만 단순 암기식 점수 따는 단원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형벌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양벌 규정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양벌 규정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를 위반하면 이 48조 49조가 지금 하고 있는 징역벌금입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줄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줄 거 놓고 바로 밑에 또 다만 붙었죠. 별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죠? 벌금을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별표 딱 찍어놔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보조원 등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사용주인 개업권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자, 지금 다 읽어드렸고 읽어드린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여기 써야 되겠네요. 여기 해야 되니까. 양벌 규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런 공부 한 적 있잖아요. 자,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고용인이 뭐를 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48조 49조를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반하면 이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를 부과한다? 벌금형이 부과된다. 우리는 이것을 둘 다 처벌하니까 양벌 규정이다.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 있는 것.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징역을 부과한다. OX. X도 아시겠죠?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면 같은 형벌을 부과한다. X. 벌금형이 부과된다. 됐습니까? 요거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업의사가 벌금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 이거 공부하셨죠? 결격 사유의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다. 들었습니까?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 이상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로 접어들면 결격 사유는 무슨 사유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예요. 결사허리.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지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개업공사가 벌금을 받는 것도 좀 억울한데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등록까지 취소시켰구나. 영업을 취소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니까 판례가 뭐라고 봤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죠? 벌금을 받더라도 꼭 판례 하나 체크해드렸고.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금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법이 도입되기를.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뭐를?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까지가 법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 학습을 합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사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OX. O. 일단 O. 그때 항상 개업공인사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X. 뭐 알고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번 더. 그때 만약 개업권사가 벌금형이 부과가 되면 이 법상 결격 사유를 구성한다. X 결격 사유는 아니다. 되겠나요? 거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조문으로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과태료 들어옵니다. 자, 과태료 두 개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짜리 체크합시다.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공부했던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거래 기피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자. 2번에 첫째 줄 끝에 보면 명령 위반 동그라미. 3번 보고 자료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그라미. 이행할 때 동그라미 있고 마지막 줄에 협회는 무조건 500만짜리라고 그랬죠. 협회 줄 긋고. 4번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운용 실적할 때 동그라미. 그리고 둘째 줄에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때 동그라미. 그리고 또 마지막에 협회 줄 거고.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짜리.
5번 마찬가지. 공제사업과 관련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령할 때 명 동그라미. 역시 협회에 부과되는 거 협회. 6번 별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500만 원짜리인데 연 동그라미. 7번은 별표 2개. 왜? 원래 처음 들어왔어요. 이건 100% 시험에 나와요. 자, 7번. 확인 설명할 때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료할 때 자 동그라미. 자료 제시하는 거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노래 제목은 다 가르쳐 드렸고 앞으로 노래가 뭐라고 간다? 운명이요 연자씨. 그래서 연자만 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운명이요 연자씨.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노래 이래 갈 겁니다. 운이 뭘까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따라 붙어야 돼요.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국토장관이 운명적으로 500만 원 부과해요. 운명적으로. 그 다음 운명이요는 오늘 다 공부했어요. 협회에 부과하는 것. 그 다음 연이 뭐였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연수교육. 특히 중요한 거 자가 뭐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의 자료. C가 뭐였죠? C는 없어요. C는 연자씨 부르는 소리예요. C를 설명 안 해놓으면 이 C는 없네. C가 어디 갔지? C 이래서 찾을까봐 지금 C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다? 운명이요 연자까지 잡아야 돼요. C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운명이요 연자 하니까 좀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C 붙여놓은 거예요. 연자씨. 가수 이름도 김연자 있죠. 연자씨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연자씨. 제가 그죠.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걸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따라가니까 수업하는 수험생들이 자꾸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운명이요 연자까지가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연자는 성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연자는 성이 뭐다? 옷이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려하면 또 조금 더 나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이요 오연자 이래도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연자는 옷이구나. 그죠? 그리고 좀 업데이트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왔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노래로 바로 갑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보개 문표 반납 그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이보개 문표 반납 해놓고 확인학습. 노래 제목을 알면서 가사 모르면 안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가면 되지만 요즘은 그죠? 여러분 노래방 이런 게 발전을 해가지고 가사 잘 못 외우죠. 노래방 가면 가사가 다 나오니까 굳이 외우려고 의식을 안 한다고 그죠? 그 기계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자꾸 나빠집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게. 그지? 전화번호 요새 거의 암기 안 하잖아요. 전화번호 휴대폰만 열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그죠? 한 20살 때쯤,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아니, 그때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방에 갔다. 그럼 이제 다방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떠들다가 나왔겠죠. 나오고 나면 그 다방 전화번호 뭐였게? 이거 서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 다방 같은 데는 뭐 의자 뒤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 누가 잘 기억하는지 이런 거 내기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옛날이에요. 지금 옛날, 그죠? 요새 뭐 그런 번호를 외우질 안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 했는가 하면 노래 가사만 제목만 알아놓고 가사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 겁니다. 자, 100만 원짜리 제목이 뭐다? 이보개 문표 반납 휴. 이가 뭘까요? 그래, 이런 말에 따라 나와야지. 이전 신고 위반하면 보정 설정 사본 미교부 개시 의무 위반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가 뭐지요?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반납 순서에 관계없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휴가 뭐지요?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동그라미 쳐가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했지만 이거를 한 달 동안 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한 달 동안 했는 걸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쫙 거리니까 많게 보이죠? 다 공부했던 거 마무리 정리한 시간이라 그랬고 늦게 오신 분은 전체를 보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전체를 예습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 출제합니다. 당연히. 자,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321페이지
이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 첫째 줄에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의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만이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 짝이에요. 공인중개사와 연수교육 위반자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요 짝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1번 중요하고 밑에 부과 기준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기준들이 연결되어 있고 넘어가니까 오늘 법령을 마무리했습니다. 33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1페이지를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규칙 들어오죠. 자,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규칙은 언제 공부한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경매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은 실무편으로 접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54페이지 354페이지 폈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목 소개인데 우리 이 과목이 정확하게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이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과목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인사 법령 지금 공부한 데서 몇 프로? 70%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공부해야 될 실무에서 몇 프로? 30% 출제됩니다. 그 2편이 다음 주부터 출발할 겁니다. 다음 주에 실무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